포스콜린스는 옛날에 포철부터 수십 년 동안 철강이 베이스가 돼서 커온 회사인데 3, 4년 만에 완전 이걸 엎어가지고 바꾼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수도 있어요. 철강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거를 베이스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신사업이 들어와서 꿀돈들 밖에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기존에 하던 철강은 계속 잘하게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나온 이제 여유분으로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해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2차전지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요? 저는 지금 2차전지는 정말 힘드시고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지켜야 돼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는 얻어맞을 만큼 다 얻어맞았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기관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나왔지만 기관들이 정말 괜히 2차전지를 속된 편으로 깐다라고 표현하죠. 되게 이제 욕을 많이 하고 괜히 너무 억지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런 안 좋은 이제 분석글들을 좀 많이 내놔가지고 제가 그걸 하나 좀 많이 반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라 하냐면은 에코프로 그룹을 예를 들면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목표가를 좀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올리거든요. 되게 웃긴 건 이미 에코프로 그룹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던 건데 왜 작년에 안 올려주고 올해 올려주냐. 저는 그건데, 결국은 저는 중간에 끼어있는 수급에 대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좀 피해를 봤다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지만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처음에 핫한 상황이 확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한 과도한 거품이 어느 정도는 좀 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배터리가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정을 찾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2차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히려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하시면서 좀 버티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 포스코홀딩스, 저는 여전히 ING예요. 여전히 제가 나올 때마다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는 제일 최근에 걱정이 뭐였냐면 이제 경영자가 없었죠. CEO가 없었는데 우리 장 회장님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철강 쪽에 라인에 계셨던 분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죠. 2차전지 별로 신경 안 쓸라나 보다 했는데, 이게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덜 넓히실 필요가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는 옛날에 포철부터 박태준 회장님 때부터 이제 철강 가지고 키워온,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2차전지, 여러분들 2차전지라는 게 있는 거 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키가 3, 4년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철강이 베이스가 돼서 커온 회사인데 3, 4년 만에 완전 이걸 엎어가지고 바꾼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수도 있어요. 철강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거를 베이스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신사업이 들어와서 꿀돈들 밖에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하던 철강은 계속 잘하게 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나온 이제 여유분으로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해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포스코홀딩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2차전지와 관련 양극재 이쪽 라인으로 간 거 전 되게 좋은 판단이라 생각해요. 최근에 보면 LG엔솔이랑 같이 투자한 이제 리튬 광산 쪽에다가 이제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장님, 새로 바뀌신 회장님이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리겠다 하면서 확실히 지금까지 너무 철강 쪽에만 집중돼 있었던 포스코의 매출을 아까 삼성처럼 좀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이 최근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가 좀 밑에 있긴 있지만,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었던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 100만 원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100만 원은 거의 2배가 넘어간 상황이긴 하죠. 가능하다 봐요. 2차전지 재반등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지금 일단 테슬라가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기차 치킨 게임을, 중국과의 치킨 게임을 시작한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간 거는 우리 정치적인 액션이나 아니면 ESS 이쪽이 좀 부각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지난분기 인도량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생각보다 되게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물론 유럽 쪽인가 그쪽은 조금 생각보다 줄어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새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한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라인을 확 세워버렸죠. 저는 사실 아메리카 팩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일론 머스크가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둘이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사이가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뭔가 빌드업을 좀 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봐요, 저는. 이제 중반기 넘어섰고 이제 거의 후반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유럽이나 뭐 다른 쪽에 이제 전기차를 판매를 했었죠. 근데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몇십 프로씩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이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점점 더 이제 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관심 이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해야지 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도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낫다 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IRA 법안이 폐기되는 것인가요? 이게 전기차 보조금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2025년도쯤 되면은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 자체가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배터리가 사실 전기차의 비용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 내연기관차랑 전기차가 거의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된 시점이 2025년에 온다라는 그런 골드만삭스의 자료가 있었어요. 그렇게 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비슷해지겠죠?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게 유지비를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유지비가 사실은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또 한 번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전기차가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금리 인하기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이 그래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에 맞는 인프라,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보면 막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라인도 팔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LG 엔솔이 중국 제치고 르노와 첫 LFP 배터리 수주했다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LFP를 LG엔솔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LFP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시장 점유율을 잡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이 LFP를 워낙 밀고 있잖아요. 거의 LFP 다 넣고 있잖아요, 본국에서 만든 거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세계 시장, 뭐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 뭐 판매량 1위 그러는데, 그 점유율 1위가 어디, 왜 1위냐고. 판매량 1위가 어디, 중국 전기차 판매를 어디 합니까? 다 자국에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미국에 돌아다니는 중국산 전기차 거기다가 관세를 100%, 200% 매기겠다라고 했을 때 전 되게 웃었어요. 이분들 참. 왜냐면은 미국에 중국산 전기차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쇼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LFP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면은 LFP가 중국이 밀어붙여서 커지니까 일단 그거라도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선 거죠.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있던 건데, 이게 커지니까 우리 매출의 일부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LFP도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길래 뭐 당연한 결과다. 왜냐면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안 하고 있던 거죠. 우리는 삼원계 위주로 좋은 퀄리티로 가겠다 이러고 있다가 그냥 저기서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이게 점유율이 좀 올라가니까 그럼 좀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고객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LFP 한계는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결국 그래서 투자는 항상 삼원계 위주로 하시라는 말씀이 힘드시겠지만 삼원계 위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에서 ESS 공급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SS요? 지금 이게 확실히 에너지 저장은 여러 방면으로 진짜 중요해요. 전기차도 그렇지만 AI를 봤을 때, 갑자기 AI로 얘기가 넘어서 죄송한데, 데이터 센터를,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8배인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높은 전력 소모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쳤을 때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원래는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중간에 네트워크를 거친 다음에 전력 수요자가 그 전기를 사요. 근데 최근에는 이 중간 네트워크가 사라지고 생산자로부터 바로 이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주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AI 관련주로 엮인 거죠.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걸 생산한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선 관련 기업, 전력 관련 기업, 그리고 사온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가 AI의 하부 테마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ESS는 전기차에도 되게 중요하고 테슬라에도 중요하고 삼성 SDI에도 중요하지만 이건 AI 테마로도 엮여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SS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현재는 전체 매출 대비해서 낮죠.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ESS의 비중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봐요. 뭐 2배, 3배도 충분히 가능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실적에 밑에 깔고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확실히 ESS도 중요하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걸 또 중간 연결하는 전선 관련 기업들 그리고 뭐 변압기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 세 가지 테마는 AI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투자 전략 또는 포트폴리오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유명한 기업들 많이 올라갔었던 기업들 위주로 매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고 되게 많은 테마들이 도는 걸 본 사람으로서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해요. 2차 상승이 나오면 원래 잘 나가던 애들이 잘 나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종목은 괜찮지만 손실률이 마이너스 30% 막 40% 이렇게 돼 있으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비중이 종목당별로 봤을 때 뭐 한 20-30%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너무 크면은 오히려 너무 비중이 크면 내가 투자할 때 이 멘탈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너무 올리지 마시고 그대로 일단 힘드신 상황이지만 유지를 하시면서 투자라는 건 원래 쉽지가 않거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 길어요. 제가 실례로 예전에 한번 어떤 기업을 투자했었는데 결국은 처음에 매수부터 팔 때까지 4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3년 거의 7-8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바닥이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반토막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게 딱 목표가 달성하는데 3-4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투자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짧게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진짜 테마 속으로 빨리빨리 도는 기업들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